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2년 저희 헬로티비 뉴스의 보도 내용을 되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저희 뉴스가 지자체의 감시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방 행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산 낭비는 없는지 등 헬로티비 뉴스의 보도를 통해 행정이 대책을 내놓고 문제가 개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뉴스가 바꾼 우리 동네 첫 번째 이야기. 예산 낭비 논란을 부른 부천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늦어서. 잘 안 돼서 그냥 버스 와이파이로만 쓰고 있어요. 써봤는데 조금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부천 스마트시티의 주요 사업인 공공 와이파이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10월 헬로티비 뉴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외면받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의 허점을 보도했습니다. 네, 내용을 들여다보니 느린 속도부터 또 애매한 연결 장소, 불안전한 시스템 오류,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까지 곳곳에서 공공 와이파이의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고는 있지만 굳이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는 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부천시에서도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 와이파이의 실효성 문제가 헬로티비 뉴스 보도에 이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 1.4년이 이용하는 공공 와이파이를 지금 계속 확장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고요. 공공 와이파이 같은 부분은 생각보다 이제 저도 그 시민 체감도를 조사를 해보니 좀 사각지대가 많이 있고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과연 어떤 그걸 상쇄할 만큼 실효성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들거든요. 공공 와이파이 사용자가 오는 2027년 지금의 10배까지 늘어난다고 가정했던 부천시는 결국 경제성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 이른바 BC가 2.5를 넘을 것이라던 과거 예측과는 확연히 달라진 입장입니다. 하루에 1.9, 2만 명이 좀 채 안 되는데요. 사실은 불특정 다수가 서비스를 실제로 또 받아야 되는 환경에서 받지 못하는 수요 지점들도 있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따져볼 만한 이유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잇따라 실효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연계된 부서들과 앞으로 부천 스마트시티의 사업 전반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어디에도 발을 못 붙인 채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사회에서 고립됩니다.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심리정서 서비스 같은 그런 부분들. 네, 보호 종료 아동 관련 보도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역에는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을 돕는 자립준비청년청, 그리고 이들이 혼자 사는 연습을 하는 집이 생겼는데요. 모두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올해 1월 보육시설에서 나와 홀로 서기를 시작한 영우군. 홀로 세상에 나와보니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도 살짝 괜찮아지고 또 편안해지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자립준비 청년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돕는 자립준비 청년청이 서울 은평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 가운데 이런 공간을 만든 건 은평구가 유일합니다. 경제적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들이 지금 심리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홀로 외로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은평구는 자립준비주택도 도입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립준비주택에 머물면서 청소나 세금 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이런 정책이 마련된 배경엔 보호종료 아동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대안을 제시한 지역 방송이 있었습니다. 은평구에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선 서울시 입양도원이 개정을 해서 이번에 아주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예산까지 확보하는. 남은 과제는 이러한 정책이 공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립을 지원하시는 분이나 또 자립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내용들의 사안이 있을 때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은평에 있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은 500여 명.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어섰지만 좋지 않은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깜깜이로 진행되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바로 그런 구태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잘못된 건 바로잡자는 언론 보도에 감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고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깜깜이 감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감사 현장의 모습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1:1 면접 대신 발언권을 얻어 대화를 주고받는 회의식 감사로 바뀐 겁니다. 관광 약자인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관광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데 있어서는 대단히 부족하다. 어떤 방법으로 거기까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회의식 감사는 서류만 잔뜩 요구한 뒤 자칫 묻어버리기 쉬운 구시대적 행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 감사 과정에서 주고받는 대화도 모두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 현장을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생중계 기능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장에 불필요한 인원까지 불러 선서를 강요하는 이른바 군기잡기식 행태도 개선됐습니다. 언론의 쓴소리도 새겨 듣겠다는 자세에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상임위 심의를 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현장 생중계한다는 것이죠.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누구나 와서 시청하실 수 있고 내년부터는 공론화장이 될 수 있는 회의식 감사를 더 넓히고 여러 가지 대안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겠죠.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성과 고정관념에 머물렀던 지방의회. 마침내 30년 묵은 구태를 벗고 약속을 지키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달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방역당국이 조류 독감 AI에 감염된 야생 조류를 방사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환경부는 해당 매뉴얼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역당국이 AI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방역 매뉴얼 때문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발행한 AI 상시예찰 시료채취 표준행동 요령을 살펴보면 포획한 철새는 시료채취가 완료되면 폐사 방지를 위해 바로 방사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농림부 관계자는 매뉴얼을 만든 이유를 야생조류 보호 조치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뉴얼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그것은 환경부 쪽하고 협의해서 포획 개체 자체가 이렇게 또 보호종일 수도 있고요.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또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또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헬로티비 뉴스 보도 이후 환경부는 해당 매뉴얼의 문제점을 확인했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에 감염됐을지도 모르는 야생조류를 지금처럼 방사하는 것은 농가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매뉴얼 개정과 관련한 연구 요령을 발주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개체에 대해서 현장 진단, 어떻게 현장에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얘를 어떻게 현장에서 격리를 시켜놓고 그리고 혹시 거기서 진단 결과가 나오면 현장 진단 결과가 나오면 얘를 빨리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송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계류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이렇게 얘를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부는 매뉴얼 개정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수정된 매뉴얼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지난 2018년 전북 1호 관광단지로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가 지정됐습니다. 이곳엔 호텔과 워터파크 등 17개 사업이 올해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보도 이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남원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골프장을 제외한 16개 사업은 착공도 되지 않은 채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남원시 의원들이 최근 시정 질문을 통해 완공 예정일이 2022년 12월임에도 드래곤 관광단지 사업들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또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 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부적절한 행정도 질타했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한 이후에 토지 매입 감정평가가 진행된 것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를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지. 민간개발자 측은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시설은 설계를 변경해 내년부터 조성공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계획 설계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까지 해서 계속 저희가 다 설계사무소하고 영역 발주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현장입니다. 뒤에 보이는 곳이 오래된 절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민들로부터 토기와 기와들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남원시는 통일신라 시대 유물이 발견된 곳에 대한 조사와 보존 대책도 뒤늦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관광단지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올 한 해 헬로티비 뉴스의 성과를 이틀에 걸쳐 정리해봤습니다. 올해도 그랬듯이 2023년 새해에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겠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을 대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